아이가 물건을 파손했을 때 비싸거나 아끼던 것을 다시 사면 된다 생각해서 화가 덜한데 벽, 바닥 등에 원상복구되지 않는 것이 파손되었을 때는 화가 많이 나는 건 어떤 생각 때문일까요? 원상복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끼던 거 사는 거는 원상복구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원상복구 되지 못할 때, 또 다른 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불가능하고 모르는 거 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는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아는 실제로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움과 불안은 필연적인 거예요, 자아는. 육체와 환경을 분리하죠. 육체 자아는. 이거 상호 의존성의 법칙, 상호 침투성의 법칙,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육체가 나라고 동일시합니다. 피부 경계선으로 피부 안쪽이 이게 나야. 그리고 이 외부에는 환경이야. 이 환경에 비해서 연약한 무력한 육체는 항상 두려움, 불안을 갖게 돼요. 자아가 이게 성장하는 가장 밑바닥에 열등감이라고도 합니다. 무력한 육체에 생존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추구하죠.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자아의 의식의 인식은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본성의 인식은 너와 나 환경하고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작용하는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 인식 안 해요. 그러니까 연약하거나 무력하다고 인식 안 하는 게 본성의 인식이에요. 근데 자아는 육체가 나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근본 뿌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탑 라이브 들어와서 듣는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모든 걸 하거든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뿌리가 연약한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요. 그래서 자아는 두려움과 불안을 필연적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은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 어떤 거에 하나에 의지하면, 큰 힘에 의지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취미, 어떤 걸 내가 좋아하는 거 막 할 때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 큰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 동굴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은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신자아가 원하는 거와 원하지 않는 것을 분리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거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화나 짜증이 나요. 그러면 이 짜증과 화의 근본 원인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생존에 문제가 없고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짜증을 탁 낸다 이거예요. 근데 근본 원인은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이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아이가 원상복구 안 되는 거를 파손해서 나를 화나게 했냐 이거예요. 아니야. 뭐냐 하면 자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 원하는데 원하는 거 안 난다고 해서 짜증을 냈고 내 연약한 육체가 무력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화를 냈다는 걸 의식해서 봐봐. 화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니까 보면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화를 냈어. 그걸 화를 한번 팍 내면 카타르시스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데는 대놓고 막 뭐 물건을 던진다든가 뭘 때린다든가 요구를 막 하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많이 한 건 모여가지고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뒷담화 할수록 화와 짜증을 막 거기서 막 얘기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발산하니까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 험담하고 그럼 집에 와서 봐라 이거예요. 더 찝찝하고 더 괴롭고 나중에 더 괴로워지고 그러죠. 해결이 됐나요? 해결이 안 됐어요. 이거는 자아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화내고 짜증 내고 뒷담화한 거 내가 생각에 의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 봐요. 내가 원상복구 못하는 거는 불안해져. 두려워져. 내가 할 수 있는 인위적인 거는
자아는 편안해. 생존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내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내가 생존하는데 불리하다고 여겨.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 그러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발산하기 위해서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있어. 그러면 아이가 문제냐 이거예요. 아이가 한 행위가 문제냐 이거야. 심지어 내가 원상복귀한 그 상황이 문제냐 이거야. 사물이 문제냐 이거야. 아니야. 내가 지금 내 통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불안을 만들었고 그 두려움 불안을 지금 자아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에 대놓고 지금 내가 아이 탓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 이거를 체험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인식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엄마가 원상복구 안 될 때나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난처해.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이렇게 해 주면 참 엄마 편할 것 같아. 그때 아이가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도와달라고 엄마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걸로 인식해요. 그때 아이가 변해요. 그렇게 해 줬을 때 또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내 통제해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더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의 문제로 동일시해서 '또 이렇게 했네.' 하는 순간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네.' 지금 현재 인식 상태가 들어가 있을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아가 아이를 보고 "네가 그랬지."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어. 아 그러면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두려움과 불안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서 그거를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었던 거지. 그게 체험적으로 인식이 되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그 일들은 처리해야 될 일이죠. "아이한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가 힘든데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이는 같이 하면서 너를 원망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예요? 동참을 시키는 거고 같이 협력을 하게끔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알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고. 그럴 때 바뀌어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화나 짜증이 없으니까. 이런 인식 상태로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아이가 변해요. 엄마의 마음을 보고 점점점 마음을 열고 그렇게 됩니다.